이제 우리가 A, B, C, D, E 이론에 이거 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한 번 듣고는 조금 어렵죠. 아,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논박을 해도 내가 거기에 넣어야 할 어떠한 논박을 넣어야 하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지? 이러한 고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치료로 스트레스를 해결한 친구들을 이제 조금 불러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구리 1, 2와 치무리와 불안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치료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를 잘 내는 부구리 1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부구리 1은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 동네는요, 수요일마다 쓰레기 버리는 날이거든요. 아, 그런데 꼭 몇 동, 몇 호 그 할머니는 꼭 다른 날 버려요. 아, 정말 짜증난다니까요. 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셔가지고요, 저 경비실에 민원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구리 1의 이 모습이 매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짜증내고 화내고 민원을 넣겠다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죠. 자, 부구리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약속 안 지켜? 쓰레기 버리는 날 버리면 되겠네. 민원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점이 어디로 와야 되냐? 나의 불안으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외부 요인이 아닌 나의 스스로 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화를 잘 내는 부구리 1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만의 생각의 틀, 뭐뭐뭐 해야 해, 당연히 뭐뭐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자신만의 틀이 원인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지키는 것은 대다수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인간 자체가 다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다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다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할머니는 모를 수도 있었을 거야. 어르신이니까 날짜를 잘 계산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나의 요인. 나는 규칙을 안 지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규칙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까지 넣기보다는 가서 할머니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과정을 하다 보면 세상이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한번 이해해 주고 무언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꼭 나한테 돌아오지 않더라도 어디서인가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친척에게서라도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받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꼭 민원까지 넣기보다는 먼저 그분의 입장,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 이것을 생각한 다음에 하시고요. 가장 큰 요인은 내 안에 뭐뭐 해야 해 라는 틀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니? 라고요. 자, 이번에는 화를 잘 내는 부구리 2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부구리 2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친구 생일이어서요. 제가 거금 3만 원 정도 하는 케이크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생일날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화를 잘 내는 부구리 2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부구리 2에게도 이유가 있죠. 어찌 보면 부구리들 둘은 어찌 보면 자기 안에 어떠한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구리 2의 특징은 뭐냐?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들을 보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화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화의 가장 그 밑에는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네.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잊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 그랬죠. 내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드네. 아니면 그 친구에게 좀 섭섭하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런 친구를 보면서 맞아. 그 친구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네. 내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저런 모습을 보이네. 라고 그냥 꼭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다독이는 그렇게 해야만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조금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친구들을 좀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는 친구는 좀 달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지는 치무리를 좀 만나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그 친구들은 막 화를 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표현을 하는데 조용히 혼자 울거나 조용히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있거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치무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발표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표를 하다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우울해지는 치무리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 계속 자기 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역기능적 사고를 자동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치무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무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생긴 건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자기로부터 요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비하가 곧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 때문인가?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치무리에게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나만 그런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데 사실 이게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치무리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했던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좋은 경험이 별로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약간 용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자꾸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그러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계속 지속된다면 억지로라도 외부 환경을 만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일부러 나에게 시간을 내어서 외부 환경, 그나마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대상, 친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일부러 좋은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괜찮은 나를 칭찬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원래도 약간 우울감이 있어서 우울과 관련된 약을 좀 복용하기도 했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집안에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우울증이 다시 빠져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이 친구를 딱 만나자마자 생각이 든 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는 친구인데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어떤 걸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친구가 저한테 딱 들어오더니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칭찬했어요. 나는 너에 대해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그러니 내가 힘을 받아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 제가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소년원에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매번 그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제가 너의 삶에서 그나마 여기서 감사한 거 있으면 좀 써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음 주 상담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걸 써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왔냐면 오늘은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할 수 있었다. 내가 그 작은 창, 철창이겠죠? 그 철창 밖을 봤는데 새가 지나갔다. 내가 봤을 때 새가 지나가서 좋았다. 감사했다.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을 빼곡히 적은 그 친구를 보고 제가 또 한 번 칭찬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자기에게 있었던 좋은 생각과 감사한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하다 보니 엄청 빠르게 그 소년원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모범수였고 자신의 꿈을 찾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침울해지는 친구들에게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일부러라도 밖으로 나가고 일부러라도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도 괜찮은 나를 찾아보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을 지속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을 하는 그 틀이 조금씩 바뀌어서 괜찮은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또 다른 양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표현하는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이 심해지는 불안이입니다. 자, 불안이는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먼저 몸이 막 이렇게 떨리고 가슴 답답해지고 이럽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실습 기간에서 상사를 만났는데 이 상사가 조금 말소리가 크고 거칠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사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뭐 자기가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거길 나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불안이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 또 그러면 어떡하지? 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또 그러면 어떡하지가 왜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특히 이 불안이의 이 불안은 과거의 어떠한 경험에 근거해서 생성된 것입니다. 아마 이 불안이는 어렸을 때 그렇게 목소리가 크거나 다그치거나 무서운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람만 봐도 먼저 몸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혼란스러워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원인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내가 끌어다 생각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몰라 라고 내 안에서 이것도 어찌 보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러한 패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안이에게는 먼저 내가 저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난 건 누구였을까? 아니면 내가 저러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은 무엇이지? 아, 무서웠구나. 떨렸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하겠지만 나에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같은 사람 아니거든요. 네, 같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이럴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지 말고 일단 견디고 겪어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상담한 한 분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요 선생님 시계의 초침 소리가 싫어요. 왜요? 시끄러운가요? 신경 쓰이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 소리만 들으면 떨리고요. 아무튼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자, 떨리고 몸으로 좀 반응하죠. 그분에게 어떠한 불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의 선행 사건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 시계 초침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두 소리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구두에 똑똑똑똑똑똑 이런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 소리가 그럼 왜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빠가 구두를 신고 뚝뚝뚝뚝 들어오시면 저희는 방에 숨어야 했어요. 특히 술 취해서 오신 날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분에게는 되게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그 구두 소리만 들어도 혹은 구두 소리랑 비슷한 시계 초침 소리만 들어도 그때 어렸을 때 나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시 재현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 좀 사회생활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이분에게 해야 할 방법은 뭐냐? 무서우셨겠어요? 힘드셨겠어요? 엄청나게 두려우셨겠어요? 라고 충분히 그때 듣지 못한, 들어보고 싶었지만 듣지 못한 그런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한 방법은 뭐냐? 그 스트레스에서 머무르지 않게끔 제가 아까 논박을 할 수 있을 만큼 스탑을 하라고 했잖아요. 스탑. 나의 부정적인 역기능적 사고를 자동적으로 하는 거를 스탑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생각이나 다른 관점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다른 양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부구리 1, 2, 치무리, 불안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들과 조금 다른 양상을 하는 우리 두시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지각하는 두시기입니다. 사실 두시기는 별로 저는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왜 제대로 못하냐, 오늘도 또 지각했냐,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하지만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저는 자꾸 지각하는 게 왜 그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두시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두시기는 원인이 좀 다릅니다. 아까는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 아니면 나의 신념 이런 것이 요인이라면 이 두식이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봐야지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잘 조절을 하였으나 나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의 문제를 가진 두식이에게 해결해 줄 방법은요. 본인이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날 너무 심하게 술을 먹어가지고요. 아니면 아침에 항상 5분만 더 잘까? 5분만 더 잘까? 이런 나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좀 찾으신 다음에 이거는 억지로 아까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억지로 생각하기를 짜 집어넣은 것처럼 나의 행동에 대한 부분도 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 계획을 짜서 실천을 해보거나 아니면 메모지를 써서 메모지로 나를 계속 체크를 하거나 시계의 알람을 미리미리 맞춰놔서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실천을 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 저는 사실 아침에 제가 제일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6시 반쯤 일어나서 그냥 누워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늦었네 빨리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막 학교를 보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 행복해 라는 생각이 한쪽에서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네.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운동을 해. 아니야 굳이 운동 귀찮아 하고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인간은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친구가 이제 자꾸 억지로 불러가지고 아침에 내가 커피를 사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불러가지고 한 3주 정도 지났나? 그때부터는 운동을 안 하니까 오히려 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느 순간 내 몸이 이쪽의 패턴으로 넘어간 거죠. 그 말은 억지로라도 한 3주 해보시면 억지로 3주 해보시면 왠지 그걸 안 한 것이 찜찜하고 해볼까? 라고 내가 다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건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잘한 나에게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제가 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스린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나의 감정, 나의 상태를 먼저 바라보고 그 나에 대한 마음을 알고 다독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치료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논박도 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일은 참 그래요. 나에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에 연연해하지 않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에 내가 연연해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든 시간을 좀 갖긴 하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나다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너무 머무르기 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은 관계죠. 관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제가 화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떠한가요? 라고 했더니 짜증나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짜증이라는 그 감정은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나는 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를 톡 건들면 그때 짜증이 팍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짜증이라는 건 결국에는 외부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나랑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나의 특성이 이러니, 다른 사람의 특성은 이럴 거야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요즘에 엄청 MBTI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MBTI로 ENTP형입니다. ENTP형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을 하면서 에너지도 많고 굉장히 빠른 그런 유형이죠.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저희 아들은 저와 반대 유형인 ISFJ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들을 제가 항상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느려? 아이고 답답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저희 아들에게 빨리빨리 해. 생각은 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MBTI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 아들이 나를 되게 힘들어 했겠구나. 우리 아들은 나를 되게 무서워했겠구나를 알게 됐어요. 결국에는 나의 특성을 알고 다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그래야 아까 제가 어쩔 수 없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라고 마음먹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평소의 삶을 즐거운 생각과 즐거운 활동과 이런 걸로 채워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되게 만나시는 분들은 어린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에요. 자, 어린 아이들은 특성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방법을 다 알려드려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자각하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화났네. 내가 지금 짜증이 났네. 이런 자각이 되지 않고 일단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자, 자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나도 모르게 정서, 그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데 어느 순간 이 정서에 휩싸이면, 나의 감정을 휩싸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본인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증상이 나오죠? 긴장하죠. 네, 긴장. 긴장한다는 건 좀 가슴이 떨리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자, 우리의 몸은 스스로 너 스트레스 지금 받고 있어. 그러니까 자, 준비해. 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신호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웬만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좀 연연해 하지 않고 또 왔네. 오늘 나에게 짜증이 또 왔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약간 초연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오늘 그 인스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인지치료로 스트레스 타파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스타 그 안에서 서로 댓글하고 이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는 그 인스타를 보는 순간,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밌어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는 결국 같은 공간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참 인간이란 반영적 동물이어가지고요. 아무리 나 혼자 내 마음을 다독여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까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불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사람의 결국의 행동에는 공황장애가 오죠. 공황장애. 숨이 가빠지고 이런 거. 그 친구랑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내가 뭘 해줬지? 그런데 그 친구 좋아졌어요. 그래서 왜 좋아졌지? 마지막에 느꼈어요. 너 힘들었구나. 네가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되질 않길 바랬구나. 속상했구나. 그 말만 해준 것이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맞아요. 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를 선택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공간에서 댓글을 쓰게 되면 우리 웬만하면 서로 좋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댓글로 서로에게 주다 보면 같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지치료로 스트레스 타파하기 이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